자, 역시 17년 11월 모의고사도 길다랗게 되어 있는 이론과 그 다음에 적지 않은 작품이 나열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복잡하고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따지는,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꼼꼼히 따져서 미리 문제 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순서를 꼭 잡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전체적인 걸 한번 좀 지문을 먼저 좀 봤고요. 자, 문제도 보면 앞에 우리 9월달 거 봤던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일단 이론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가 12번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나에 해당하는 작품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살펴보도록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를 갖다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두 작품의 일부분을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를 내고 있어서 요거는 지금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먼저 요 순서대로 해서 먼저 보게 되면은요. 자, 12, 13, 14, 15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자, 먼저 보게 되면 요 가부터 해서 전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12번, 그 다음에 요거랑 연결시켜서 13번 요렇게 좀 풀어볼게요. 자, 먼저 생각할 거는 아무리 지문이 이쪽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거꾸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떤 포인트를 먼저 좀 생각하고 요게 요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를 보시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그랬는데, 사대부들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출 혹은 처의 삶을 선택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는 출이 뭐고 처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분명히 본문에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여기서 봐야 할지 그 기준점들이 문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비문학 문제 푸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문제를 통해서 본문에서 내가 확인해야 될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2번도 보면 영달은 사대부가 지향하는 자연 속에서의 은둔의 삶을 의미한다. 은둔하고 자연 속에서 은둔하고 영달이 같은 거다. 영달의 의미가 뭔지 본문에서 찾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대부들은 관직에 나아간 삶인 빈궁을 통해서, 자, 빈궁, 안빈낙도, 자, 빈궁의 의미가 뭔지, 영달의 의미가 뭔지, 출과 처의 의미가 뭔지, 이건 배경지식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을 갖다가 보고 찾아내야 됩니다. 마찬가지 궁의 의미,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삶 그랬고요. 처의 상황에서 우국충정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자, 요거 출처 영달 빈궁 궁처의 의미를 알아야만 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가면서 하나씩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형했던 대표적 문학 관련 시조에는 지향하는 삶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다수의 시조 작품에서 사대부가 자연 속에서 심성을 도약하여 안빈낙도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 안빈낙도라는 건 가난함 속에서 도를 갖다가 즐거움과 도를 갖다 추구하는 삶의 모습에 나타나 있어 사대부는 현실 정치 참여보다는 자연 속의 은둔한 삶을 지향한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자, 요런 거를 통념이라고 해.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걸 통념. 자, 그러나 자, 여기선 요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대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의 편안한 그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 이는 유학적 가르침을 내면하던 사대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자, 앞에는 버리고 다시 뒤에서부터 보셔야 돼요. 조선시대 사대부의 삶의 관직의 유무에 따라 출과 처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출처라는 게 있었잖아. 그러면 자, 출처. 육에서 출은 유교적 가르침을 부단히 수행한 사대부가 관직에 나아가 사대부로서 품었던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이상적 삶의 형태. 그러면 관직에 나아가서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이상적 삶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사대부들은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서 순리대로 바로 서서 가치관이 바로 서서 순리대로 정치가 실현되는 세상에서는 자 순리대로 정치가 실현되는 세상에서는 관직에 나아가 유교적 가르침을 실천하여 세상에서 인과 의로서 다스리는 것을 자신들의 이상으로 여긴다. 그런데 사대부는 자신이 직면한 시대에 따라 추루의 가치를 달리 인식하겠다. 달리 어떻게?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자,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출은 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여 처를 선택했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출과 처가 있는데, 자, 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고 하냐면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서 순리대로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출은 이런데 처는 뭐냐면 혼란스러운,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교적인 이런 것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나가지 않는 걸로 봤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보다시피 나라가 혼란스럽냐 아니냐, 유교적 순리를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출과 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는 경제적 상황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사대부는 처의 삶을 살면서도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한 근심을 표명하여, 자, 여기 지금 처랑 관련되는 게 여기 있죠. 처해상에서 우국충정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켜줬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5번이 답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상황이면 나머지 다 버리고 요것만 보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문제를 풀 거야. 선생님은 뭐예요? 나머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겠지만은 여러분의 시간을 주는 건 요것만 딱 봐도 여기까지는 딱 읽고 맞아 그리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영달 찾아볼까요? 자, 그 다음에 궁달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됐는데 이해될 수 있다. 궁은 빈궁과 빈천으로, 달은 영달. 자, 지금 보니까 궁은 빈궁과 빈천으로 볼 수 있고, 달은 영달과 부기로 볼 수 있답니다. 자, 의미한다. 여기서 빈궁과 빈천은 혼탁한 세상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뽑지 않는 삶. 자, 요거는 혼탁한 현실 때문에 정치적 포부, 요거를 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처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뭐겠습니까? 영달 부기는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면 여기는 추라고 관련이 될 건데, 반대로 여기는 요게 가능할 때 고위관직에 올라 뜻을 펼칠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고. 이런 점에서 궁은 처와 달은 출과 비슷한 의미, 요렇게 된다라고 보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빈천과 부기는 여기서 빈천, 원래 빈천이라는 건 가난인데
그리고 부귀는 부자 이런 건데 이게 경제적인 것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요런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자, 영달은 뭐랑 관련된다고요? 출이니까 관직에 있는 거죠. 그러면 2번 자연이라고 했으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빈궁. 빈궁은 관직에 나간 삶이니까 지금 관직에 나가지 않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궁은 자신의 뜻을 펼치는 삶이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5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를 바탕으로 A와 B, A가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 나눠준 거에 A와 B가 표시가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자, A와 B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출하면 치군택민, 아까 뭐였죠? 자, 이게 관직에 나가는 겁니다. 치군택민이 어떤 의미인가 그랬더니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뭐 이러는 거야. 처하면 좋을 경우. 이거 자연을 갖다가 요건 자연, 요건 정치.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정치를 하고 나오면은 자연을 한다. 자, 치군택민은 관직에 나가 유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즉 백성을 다스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빈천거를 하오리다. 빈천거. 자, 부귀는 위기라. 처의 삶을 살겠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나 빈천거를 할 거야. 부귀는 위험한 거니까. 부귀는 관직에 있는 건 위험하니까 나는 빈천거 여기서 살 거야. 자, 맞죠? 그 다음에 빈천을 사양 마라해서 관직에 나가지 않는 처의 삶을 거부한다. 빈천을 사양 거부하지 마라 이겁니다. 빈천을 거부하지 말았는데 지금 처를 거부한다? 이상하죠? 처를 거부하는 게 뭐죠? 이건 관직에 나가는 거야. 근데 빈천을 사양한다? 그러면 가난한 삶, 처의 삶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거 서로 지금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3번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을 못난이라 해서 나라의 유교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추를 선택했을 때 초래할 권리다. 신체의 운명을 위기를 탐하다가 자기 죽을지도 몰라 위험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초래할 결과 지금 혼란할 때 이 벼슬 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 목이 달아나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A와 B는 화자가 부귀의 삶을 지향하지 않는 것은 자 요런 혼탁함 때문에 출의 위기라고 여기는 것과 관련된다. 예, 역시 요건 맞겠습니다. 자, 해석은 안 했지만 요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4수 싸움뿐인 당대의 시대에 화자가 고립무조를 선택한 것은 그러면 요건 본문의 내용이죠. 우린 안 봤지만 싸움뿐 뭐야 혼란한 정치야. 그러면 처겠습니까? 출이겠습니까? 궁달이겠습니까? 아니면 빈천이겠습니까? 빈천과 처, 궁달 요거 자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요걸 선택해야 되겠죠.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수행하기 위해 궁의 삶을 수행한다. 빈천 궁한 게 요거는 영달이었죠. 궁달이 아니고 요게 궁이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도 시비를 하지 않아 환난이 길어진다는 화자의 인식에서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공도 시비가 뭔지 모르겠는데 환난이 어떤 안 좋은 일이 길어진다 한다는 인식에서 정치가 순리대로 순리대로 실현되지 않는 장체 현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된다 길어진다 요거 같은 말이니까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집만 돌아보고 나라 일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유교적 가치를 바르게 실천하는 당대 사대부의 모습이다. 즉 나라 일을 안 한다니까 정치가 혼란스럽다. 요거랑 관련되니까 맞겠지요. 그 다음에 공명부기를 바라지 않는 화자의 모습에서 화자가
달의 삶을 지향하지 않는다. 영달의 삶을 지향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초가 한 칸에서 우국상실을 느끼는 것은 궁의 상황에서도 화자가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한 근심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역시 맞겠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뭘 놓쳤죠? 잠시만요. 선생님이 지금 뭔가 하나를 놓쳤는데. 자, 선생님이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자, 14번에 1번을 보면 싸움뿐인 당대의 시대의 화자가 고립무죠. 고립해서 혼자 지내는 것은, 만약에 이걸 고립해서 혼자 지내는 것으로 화자가 보자면 요 말 자체로는 됩니다. 근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편은 옳다고 하고 저 편은 그르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파 싸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매일 하는 일이 싸움뿐이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싸움이야. 이 중에 고립무죠. 이 중에 고립돼서 외롭게 지내는 건, 외로운 존재는 이미 신가하노라. 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덕일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쓴 거거든요. 사대부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님은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로운 존재는 화자가 아니라 임금이어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뭐 하는 김에 해석도 같이 하겠습니다. 싸움에 시비만 하고 공도를 시비 아니하네. 즉 그 싸움에 시비만 하고 바로잡을 일은 따지지 않는다. 바로잡을 건 공도, 도. 그러니까 유교의 도. 그러니까 제대로 다스려야 될 거에 대해서는 서로 시비하지 아니하네. 어찌하여 세상 형편 이같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역시 혼란스럽다. 물물보다 심한 환난 날로 길어가는구나 해서 이건 지금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즉 나라가 튼튼하면 개인적인 이게 공적인 게 잘 되면 사적인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사람들이 집만 돌아보고 나라 일을 갖다가 아니하는구나. 자, 명당이 기울면 어느 집이 굳으리오 해가지고 요거 나라가 기울면 어느 집이 굳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공명을 원하거든 부귀를 바랄소냐 초강칸이 외로이 혼자 앉아 해서, 자, 요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 속에 있으면서 나는 그러면서도 어떻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 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지 애를 썼는데요. 비와 나의 표현의 공통점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게 짧으니까 요거 보기가 좋겠죠. 부귀를 탐치 마라. 부귀를 탐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빈천을 사양 마라. 빈천을 사용하지 마라. 부귀 빈천이 절로 도나니 이렇게 도나니 부귀는 위기라 탐하다가 신명을 못하노라. 부귀는 안 좋은 거야. 위태로운 거야.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다. 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한다. 의미 강조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부귀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계속 비만 갖고 봤을 때, 자, 대화체는 뭐죠? 화자하고 청자가 있어서 말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화자와 청자가 있어야 돼.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거니까 대화체 아니겠고요. 친밀감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점층법 점점 커지는 거야. 자, 점점 커지는 생각. 서리법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문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빈천을 사용 마라. 절로 도나이 위기를 탐하다가 신명을 했어. 여기 없고요. 의문문. 그 다음에 상승 이미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의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없고요. 그러면 요걸 봐야 되나 지금
그런데요. 자, 여기도 지금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점층적 표현 했을 때 점점 커진다. 요런 의미도 조금 찾긴 어려운데 감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 둘 중에 어느 건지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편 옳다, 저 편은 왜다. 반복되는 말이 있을까 봅시다. 고립, 무조, 님이신가 아닌가? 12 아니하네. 근데 여기 12만 하고 12 어째 세상 평이가 치닫는 통을 환난 길로 길어진다.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을 거고 집, 나라, 어느 집. 그 다음에 부귀를 바랄 소냐? 뭐 이런 거에서 지금 동그라미 친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 문제 풀어보셨으면 현대 시점 문제 푼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고전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그 내용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또 다음 단계 또 힘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